그리고 여기를 보면 이렇게 정원을 만들어놨어요. 여기가 옛날에 이제 서울이 굉장히 조그맸을 때, 한양이었을 때 서울은 경복궁 뒤에 북악과 그 옆에 인왕산, 그 낙산, 여기 있는 남산, 이렇게 네 산이 둘러싸여 있는 곳에다가 성곽을 두른 그런 조그만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의 폭이 4km, 6km 정도 되는 아주 조그만, 지금 현재 서울 시내죠. 이제 서울 시내인데,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그 양반은 어디 살고, 주민은 어디 살고, 이런 신분에 따라서 사는 곳이 달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는 북촌이라고 있죠. 그 청계천과 종로 위쪽에, 거기를 이제 북촌이라고 해서 좀 잘 나가는 양반이 살고, 이쪽은 사람이 그렇게 많이 사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좀 잘 나가지는 못하는 그런 양반들, 딸딱바리 양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살았는데, 경치는 뭐 굉장히 좋았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계곡이 물이 굉장히 맑고 아주 투명해서 여기에 청학이 살았다고 합니다. 청학. 그래서 청학동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여기 필동 주변에 지금도 좀 잘 나가는 그런 양반댁이 뭐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주로 이제 양반댁은 저쪽에 살고, 여기는 이제 좀 가난하지만 공부는 열심히 하고 또 비판적인 야당 세력의 그런 이제 양반들이 살았는데, 이제 커다란 규모의 정자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여기 지금 탁 서 계시니까 굉장히 시원하죠. 여름에 여기 계시면은 바람이 항상 통합니다. 왜냐면 지금 둘러보시면은 벽이 없어요. 다 기둥하고 그런 것만 있으니까 바람이 항상 통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조상들이 이제 경치를 감상하고 여기서 풍류를 즐기고 이런 목적으로 만들었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후와 관계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여름이 덥고 습기가 좁고, 그리고 겨울에 춥죠. 그래서 그런 것을 그래서 그 일본이나 중국이나 뭐 거의 집을 짓는 그 원래 기본법은 같은데, 그래도 그걸 문화적으로 가서 보면은 뭔가 좀 다른 느낌이 나는 거는, 이렇게 우리나라가 문화를 다 중국에서 받아들였지만 다 우리나라식으로 그거를 다시 개발했으니까 뭐 원류가 중국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문화라는 건 다 흐르게 마련이고, 그렇지만 우리나라 나름대로의 그런 문화의 아름다움을 찾으려면 저런 첨화선에서도 볼 수 있어요. 사람이 써야 망가지질 않는 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행사하는 거는 요 옆에 한국의 집이라고 아시죠? 이제 거기서 주관을 하고, 서울시는 이제 이런 이 건물 자체에 뭐 그런 것만 이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를 지금 저것 때문에 못 보는데요. 이 집에서 그래도 이제 이 집에 대한 내력을 좀 설명을 드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집은 이제 윤덕영이라는 사람이 인왕산 밑에 가졌던 19채 중에서 그 중에 한 채예요. 그러니까 집이 굉장히 재산이 많았던 건데, 이 사람이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여기 그냥 윤씨가옥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윤덕영이라는 사람은 마지막 우리나라의 순종의 계비인 순정효 황후의 큰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사람 왜 여기다 윤덕영 가라고 얘기를 안 붙였냐. 이제 무슨 이유 때문에 안 붙였을 것 같으세요? 친일을 했어. 예, 친일을 했어요. 친일을 했는데 보통 한 정도가 아니고 대단하게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돈도 많이 받아가지고 거기다 옥수동에다가, 옥인동 쪽에다가 집을 크게 지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건물, 그 건물은 나중에 유엔에서 우리나라에 뭐 웅크라니 뭐 이런 거 왔잖아요. 그런 데서 본부로 쓸 좀 부채살을 이렇게 편 것 같다 그러는데, 저기서 보면은 이렇게 부채살을 편 것 같은 거 있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 건축의 하나의 묘미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약간 예쁘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쪽에 와보세요. 여기서 창문을 통해서 바깥을 한번 보세요. 창문을 통해서 바깥을 보시면은 참으로 예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집이 끝나고 집에 문을 개방함으로써 바깥의 경치를 다 안으로 들여오는 그런 여유로운 마음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문을 열므로써 바깥 경치가 그대로 우리 집안으로 들어와요. 문을 닫았을 때고 열었을 때 너무 다르니까 한번 와서. 아까 저 집 대문은 조그맣죠. 근데 이 집은 대문이 커다래요. 이게 소설 대문을 갖고 있으면 일단
높은 사람 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이 다 가마를 타고 다니거나 그렇게 이제 외출하실 때 그랬어요. 특히나 더 높으신 분, 바퀴가 하나 달린 초원을 타시는 분은 여기 밑에 문지방을 안 두거나 문지방을 이렇게 다 잘라가지고 거기 지나갈 수 있게 그렇게 한 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설 때문이라도 그런 집인가 한번 또 보시면 좋습니다. 이쪽에 안채가 있고 이쪽에 안채가 있고 여기 안채고 여기 사람채, 이쪽은 이제 행랑채예요. 지금 여러분 곳은 여기 이제 대문이 있고요. 안채 들어가는 문이고 또 이제 사랑채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고 여기 하나 뭐가 있어요. 제 위에 사당이 있어요. 사당. 근데 사당은 물론 규모는 아래보다 작지만 제일 높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그 제일 높은 곳에 제일 이 집에서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집은 이제 특별히 이렇게 생겼어요. 보통 집들은 우리 한국의 집들은 기역자이거나 이음자이거나 이음자거나 저집자고요. 그래서 트인 미음자거나 이래요. 근데 이제 이 집은 이렇게 원자 형식으로 세워졌다. 근데 이 집의 주인은 이제 윤태경이에요. 아까 저 집 주인하고 이름이 비슷하죠. 근데 저 사람은 이름을 못 남겼지만 여기는 이름을 남겨서 윤태경 이제 제실 그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이 집은 어디에 있었냐면 제기동에 있었거든요. 제기동에 가면은 선농단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농사의 신에게 임금님이 가서 거기서 제사도 모시고 또 소를 몰아서 밭이나 논을 경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던 그런 곳이요.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참석해서 소를 잡아서 먹인 음식이 설렁탕이라고. 그래서 이 집은 이제 거기 근처에 있어가지고 그 임금님이 맨 마지막 임금님 순종이 이 집의 사위잖아요. 그러니까 사위가 이제 거기 갔을 때 그 여기 잠깐 들려서 쉬기도 했다. 그래갖고 임금님이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집은 이제 여기를 옮겨왔는데 그 집이 원형을 다 보존을 못하고 있었던 집을 이제 원형을 복원하면서 옮겨왔어요. 위에 햇빛을 굉장히 잘 막아줘요. 근데 이제 이 집에서 보면은 그 외국 사람들하고 제가 오면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기둥이 바깥의 기둥이 좀 약해요. 저 안쪽의 기둥보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여기에 나무 못을 썼어요. 나무 못을 여기에서 구멍을 찔러 놓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거 뺄 수 있죠. 그러니까 레고 블록으로 뭐 만들었다가 나중에 다 해체하듯이 이 집을 해체해서 옮길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제가 뭐 민속박물관에서도 좀 봉사를 하는데 거기에 뭐 마당에 이쪽에 있던 사람을 저쪽으로 옮긴다든지 또 동네 어디서 그 기증한 집을 옮겨다가 새로 지어놓는다든지 그런 걸 제가 여러 차례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제 자재를 다 꼼꼼하게 해체해서 나가지고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뭐 사당도 이쪽에 있고 저쪽으로 효자가 같은 거 엄마는 쫑마루예요. 어느 게 쫑마루가 어느 게 쫑마루다. 이쪽이 좀 통과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이쪽이 통과합니다. 네, 이쪽이 통과합니다. 손 안 드신 분들은 모른다. 네, 이쪽에 똥에 오라 그래요. 이렇게 나와 있는 기둥을 여기가 통과합니다. 이거는 칸으로 치는 거예요. 이 집의 건축 면적으로 치는 거예요. 거기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신 거에는 그런 게 없는 것이고 여기는 통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칸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방보다 아마 이 방이 조금 더 커 보이죠? 이 기둥과 기둥 사이가? 예? 그러니까 어떤 집의 그 칸수라고 그러죠. 99칸 이럴 때는 이 기둥과 기둥 사이를 하나를 한 칸이라고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아마 몇 미터 이렇게 딱 정해지질 않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높은 사람이 사는 것과 낮은 사람이 사는 곳에서 한 칸에 맞춰서 이런 방을 크게 만들려면은 이런 기둥을 좋은 걸 써야죠. 기둥이 얇은데 방을 크게 못 만들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뭐 15자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돈이 좀 있는 사람이 18자, 21자 이렇게. 그다가 이제 그 양반집에서 넘어가면은 27자부터 이제 왕실에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이 부유한 사람은 한 칸을 크게 만들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쏙 길어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청렴한 어떤 선비가 사랑채가 너무 남노하고 아들들도 많고 근데 너무 쩔었대요. 그래서 좀 더
크게 짓고 싶어도 아버지가 하도 반대돼서 질 수가 없었는데, 아버지가 평양에 감사로 간 동안에 사랑채가 무너졌대요. 그래서 잘 됐다 다시 짓는데, 아버지가 아쉽으면 또 크게 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짜내가지고 이 칸수를 조금 더 넓게, 그러니까 칸은 똑같이 만드는데 조금 넓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셔서 좀 집이 넓어진 것 같다 자꾸만 그러시는데, 똑같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앞에 3칸, 뒤에 2칸 이렇게 치면서 똑같다고 그런 정도로 이게 굉장히 이게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신 그쪽, 여기 보면은 문 밑에 뭐가 이렇게 달려있죠? 머름대라 그래요. 저 창문 밑에, 저건 창문이에요. 저건 지금. 저런 데는 들어다니면 안 되고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데 같이 그런 게 없는 데가 문입니다. 이런 데로 들어가시고 출입을 하실 때. 근데 이런 머름대는 또 뭐가 또 좋으냐면, 저 안에 계신 분이 저기에 이렇게 앉아 계시면 여기 한 겨드랑이 정도 오는 높이에요. 저게 인체공학적으로 그렇게 다 치수가 아주 잘 맞습니다. 거기 앉아 계시면 안에 뭐가 지저분한 게 있어도 여기서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인들이 조그맣지 않았겠죠. 옛날에는 굉장히 컸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김치냉장고가 저 김치빵의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서양식 그런 냉장고는 이제 찬 공기를 회전시켜서 냉장고 안을 차갑게 만들어요. 근데 그런 데다가 김치를 먹어놓으면 김치가 맛이 없거든요. 금방 쉬거나 뭐 적정한 그걸 안 하는 거거든요. 금방 그래서 우리라는 거죠. 공자님은 죽음 이후의 그런 어떤 세계는 알려고도 하지 않으셨는데, 천명이라는 거를 얘기하셨어요. 뭐냐면 하늘이라는 것은 뭔가 뜻을 갖고 있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그래서 그 하늘의 뜻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인간은 하늘의 뜻을 잘 모르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하늘의 뜻은 인간의 힘으로 거스를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의 전제를 세우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은 뭐라 그러셨냐면은, 우리 사람의 몸에는 음양의 기운이 있어요. 근데 그 음양의 기운이 이제 살아있을 동안 다 있는데, 죽고 나면은 이제 양의 기운은 하늘로 올라오고. 타임캡슐 있는데 사진 찍고 그러시면 되는데, 전혀 나중에 뭐 이게 타임캡슐인가 이런 생각 못하고 그때까지 사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2394년까지. 네. 어쨌든 여기는 정도 600년인가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한 거죠. 네. 뭐 집어넣은 거는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캡슐 안에 오징각종이 들어있고. 그런데 그 밖에 나가서 생활하다 보면 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화학도 아셔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자손들한테 그런 거 자꾸 가르쳐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서양인인데 밖에 나가서 서양인으로 대접 못 받아요. 네. 그래서 우리 것을 자꾸 아셔야 된다. 이거 좋은 기회라고 보죠. 보내요. 거기에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 보통 해서는 20명 단위로 끊기로 돼 있어요. 여기 30명이나 되면 이게 안 돼요. 어떤 사람 뒤에 가서 돌고 있고, 어떤 사람 뒤에서 앉아있고, 어떤 사람 하품하고 있고, 어떤 사람 저쪽까지 반대 끄고 있고. 그죠? 앞에 선 사람들은 눈을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가요. 가는데 굉장히 재수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이냐면, 인간단체가 해놨죠. 그 다음에는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 모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나온 저 자리가 지금 여기까지 해서 되는데, 아까 일소 스타일 보셨죠? 그건 이제 긍정본부, 그 다음에 이렇게 일치자인데, 그다음 각 본부가 Thank you.